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신의 비밀 징조입니다. 지연이는 김성호, 편애한 곳은 샘앤파크스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1949년 서울 출생 주역학자이자 작가이다. 저자는 운명은 가볍게 볼 것은 아니지만 그리 두려워할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처럼 힌트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 운명의 힌트가 징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날씨 예보처럼 징조를 읽으면 운명이 보인다.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생태계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우연한 현상에 주목했다. 그는 특히 두 가지 우연한 현상이 짝을 이루어 발생하여 모종의 의미를 형성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두었다. 보통은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 우연의 일치는 특이한 현상을 동반한다. 예를 들어 항구에 정박한 어느 배에서 쥐떼가 집단으로 탈출하는 것이 목격되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배가 바다에 나갔다가 침몰하고 말았다. 쥐떼의 이동과 배의 침몰, 왠지 두 현상은 모종의 연관이 있는 것 같다. 과연 쥐떼의 탈출과 배의 침몰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융은 이런 현상을 동시성이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그런 현상들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융이 어느 날 점을 쳤더니 어머니를 상징하는 괴상이 나왔다. 그런데 마침 그날 어떤 환자가 찾아와 어머니 문제를 호소했다. 점괘가 맞은 것이다. 점이란 과학적으로 보면 우연의 일치뿐이다. 그런데 그것이 후에 실제 사건과 연관성이 생긴다면 이는 동시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융은 우연의 일치, 즉 동시성에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믿었다. 그는 후에 이 현상에 대해 깊이 연구했고 많은 과학자가 그 연구에 참여했다. 개미가 홍수가 날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벗어나는 것이나 새 한 마리가 아무 이유 없이 새떼를 모아서 어디론가 이동하는 것은 우연한 현상이며 동시성이다. 학자들은 새떼가 모이는 것에 대해 군거복능이라고 명명했는데 사람이 모여 파티를 열고 싶어하는 것도 이와 같은 현상이다. 그러나 생물의 심리 말고 무심한 자연현상이 짝을 이룬다는 것은 그저 생각 없이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분명 이유가 있다. 융은 그 이유가 정확히는 무엇인지는 몰랐으나 우주 대자연에 동시성 현상이 빈번하다는 것은 인지했다. 융이 이런 현상에 주목한 이유는 미래를 알고자 하는 염원 때문이다. 동시성이란 시간차를 두고 일어나는 연쇄적 현상이므로 이를 알면 미래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평원에 사는 한 인디안 할아버지는 머지않아 미국 기병대가 침략해 올 것을 알았다. 과학자들은 아직 동시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뚜렷한 인과관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혹은 완성하지 못해서 그렇다. 동시성은 많은 사람이 활용하고 있는 흔한 현상이다. 실제로 나 자신도 이런 현상을 통해 앞날을 예측하곤 했다. 이른바 징조 해석이다. 징조는 자연계에서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한 조각을 분석해 전체를 예측하는 유용한 방법이다. 기상청에서 태풍을 예측하는 것도 일종의 동시성 해석이다. 자연현상 역시 하나가 독자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여러 현상이 동반하여 일어난다. 현대 물리학의 최첨단인 양자역학에서는 기이한 현상을 발견하고 그것의 인과성을 확실히 증명했다. 이는 얽힘이라는 현상인데 두 입자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동시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일컫는 물리학의 용어다. 예를 들어 두 입자가 얽혔을 때는 그들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동시에 움직인다. 저 우주 끝에 가 있는 입자라도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다.
한 입자가 어떻게 다른 입자의 움직임을 알았을까?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고 해도 동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현대과학에서 가장 신기한 현상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얽힘 현상인데, 과학자들은 얽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예측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현상에 대해 아직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집안에서 얼마 전 조상의 몇 자리를 옮겼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집안의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려나갔다. 이런 것이 바로 동시성이다. 또 나의 경우는 좋아하는 옷을 사 입었더니 그 후로 금전적인 수입이 확연히 늘어났던 경험이 있다. 중요하다는 것은 뜻이 같다는 것. 징조의 원리. P는 오늘 물건을 사러 마트에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물건을 사고 종이 봉투에 그것을 잔뜩 담았다. 그런데 물건이 너무 많았는지 종이 봉투가 찢어졌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욕심을 내어 한두 가지를 더 담았던 게 화근이었다. 아슬아슬했던 종이 봉투는 마침내 찢어졌고 물건은 땅바닥에 쏟아졌다. 마트에서 나와 조금 걷다가 일어난 일이어서 더욱 난감했다. P는 물건을 대충 담아 넣은 후 찢어진 봉투를 끌어안고 다시 마트에 들어갔다. 이제 물건을 큰 봉투에 옮겨 담아 수습은 되었지만 기분은 좋지 않았다. 마트로 되돌아간 것도 기분 나빴고, 그보다 행인들 사이에서 길바닥에 앉아 처량하게 물건을 주워 담는 것이 망신스럽기까지 했다. 그러나 P는 금방 잊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부터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또다시 일이 발생했다. 집에서 커피를 마시다 이번에는 찻잔이 미끄러져 커피가 쏟아졌다. 하지만 오늘은 매사에 침착하지 못했는지 실수가 많았다. P는 후회하고 반성했다. 마음이 다급해지면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다. 조심 또 조심해야지 하고 다짐했다. 얼마 후 잘못된 전화가 걸려왔다. 물론 잘못 걸린 전화를 받는 일도 일상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러나 몇 시간 후 또다시 잘못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엔 P도 스스로에게 화를 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화가 났고 오래전 남편하고 다투었던 문제까지 불쑥 생각이 났다. 그런 생각까지 겹치니 더더욱 화가 났다. 하지만 P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냥 웃어 넘기자고 다짐했다. P는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것인가? 이건 역시 징조가 아닐까? 물건이 거리에서 흩어지고 커피를 쏟고 짜증나는 전화를 2번이나 받고 공연히 남편에게 분노를 품었다. 이 모든 일이 단 하루 동안 일어나도 생각하니 뭔가 좀 이상했다. 이런 것은 대개 어떤 운명을 미리 암시한 징조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P에게 며칠 후에 징조에 부합되는 사건이 터졌다. 급하게 일을 추진하다가 큰 손해를 봤던 것이다. 계약은 성사되지 못했고 재정적 피해도 컸다. P는 나중에 친지들에게 유난히도 재수가 없던 그날을 얘기했을 뿐 그것이 어떤 징조였다는 것, 이어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어떤 사건들을 미리 예고하는 것인 줄 몰랐다. 세상의 모든 일은 뜻이 있다. 일을 살피는 것이 징조를 살피는 것이다. 큰 운명도 사소한 징조로부터 시작된다. 어느 날 나는 친지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그의 차를 타고 가고 있었다. 여러 번 방문해봐서 나 역시 그 길을 잘 알고 있었다. 도로는 오늘따라 시원스럽게 뚫려 있었다. 이제 불과 50m를 앞두고 있었고 우회전하면 1분 이내에 도착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우회전이 안 된다는 것이다. 우회전만 하면 곧바로 집에 갈 수 있는데 하는 수 없이 우리는 그 길을 지나쳐 약간 돌아가야 했다. 우회로는
공사 안내자가 지시해 주었다. 저쪽으로 조금만 돌아가면 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그쪽으로 가보니 잠깐 돌아서 될 일은 아니었다. 길은 생소한 곳으로 이어졌고 한참을 헤매다가 결국 되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제 더 먼 곳으로 돌아 아예 다른 길로 찾아가게 되었고 시간은 꽤 걸렸다. 그러나 친지는 인내심을 갖고 먼 곳을 돌아 집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 길은 폭도 좁은 데다 차가 많이 다녀서 통과하는데 애를 먹었다. 그래도 어쨌거나 집에는 도착했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은 종종 발생한다. 별로 큰 문제도 아니다. 그러나 이는 징조인 것이다. 별일 아닌 것 같은 사소한 문제로 번거로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번거로움을 겪는 동안 접촉사고도 일어날 뻔했다. 그러나 친지는 차분하게 대처해 번거로운 시간을 무사히 지나 보냈다. 출근길에 핸드폰을 집에 두고 나와 다시 돌아가야 했다거나 지갑을 두고 나와 곤란해졌다는 등의 일은 사소해 보이지만 공연히 번거로움이 발생한 것이다. 주역에서는 이런 일을 천풍구라고 한다. 이 괴상의 뜻은 사소한 일이 사고로 이어져 큰일이 생긴다는 뜻이다. 나는 친지에게 이 징조를 해석해 주었다. 앞으로 일주일 이상 조심하고 타인과 시비가 붙거나 싸움에 연루되면 절대 안 된다고 단단히 경고해 준 것이다. 사소한 일이 순식간에 큰 사고로 연결되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행운의 느낌은 편안하고 강렬하다. 1985년 나는 미국에 있었다. 뉴욕에 있었는데 특별히 무슨 목적이 있었다거나 사업을 하러 간 것은 아니었고 모진 운명을 털어내기 위해 장기 여행을 떠난 것이다. 미국에 다녀온 이후로 과연 애구는 사라지고 새로운 운명을 맞이할 수 있었다. 당시 뉴욕에서 한 가지 재밌는 일을 경험했다. 당시 교포들을 위해 미주 중앙일보가 행사를 마련했다. 바둑대회였는데 참가자는 한국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본인, 중국인도 있었다. 당시 미국인들은 바둑을 배운 사람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동양 3국의 사람들만 참가했던 것이다. 제법 국제 행사처럼 큰 규모로 진행되었다. 나는 바둑을 둘 줄 알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대회에 참가했다. 우승 상품은 바로 비디오 플레이어였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그 시절에는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서 집에서도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아주 획기적이었다. 당시 비디오 플레이어는 가격이 꽤 비싸서 쉽게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고 더구나 나는 그것을 살 형편이 못 되었다. 드디어 바둑대회가 열렸다. 나는 첫 판을 이겼다. 마침내 2회전에서는 재밌는 일이 생겼다. 2회전에 오른 선수들이 홀수여서 추첨으로 부전승을 뽑았다. 수십 명의 선수들 가운데 내가 부전승에 뽑힌 것이다. 운 좋은 일이었다. 그래서 2회전을 통과했다. 이제 3회전이 열렸다. 3회전에서는 내가 이겨서 4회전에 올랐다. 4회전에 오른 선수들도 인원이 홀수여서 부전승을 추첨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또 뽑힌 것이다. 한 대회에서 2번이나 부전승이 뽑힌 것은 대단한 행운이 아닐 수 없다. 부전승으로 올라간 5회전에서도 이기고 결국 결승전에 나갔다. 드디어 마지막 승부다. 상대방은 중국인 참가자였는데 그가 경기 중에 실수하는 바람에 내가 우승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우승 상품인 비디오 플레이어를 받았다. 나는 비디오 플레이어 자체도 좋았지만 부전승을 2번이나 했는 것에 더욱 기분이 좋았다. 이는 하늘이 나를 점지해 준 것이 아닐까. 괴상으로는 천택리라는 것으로 하늘이 주신 선물을 받는다는 뜻이다.
나는 바둑대회 이후에도 미국에서 좋은 일이 많았다. 그것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도 도움이 되었다. 나는 바둑대회를 통해 징조를 얻고 나서 이후의 인생은 잘 될 것이라는 직감이 몸에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행운의 느낌은 편안하고 강렬했다. 운명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 수 있나? 사업을 하려면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얼마의 자본금을 마련할 것인가? 미래를 본다는 것은 미래의 스토리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스토리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대충 얼버무려서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하면 미래는 지금과 똑같다. 그런 불명확한 미래는 오지 않는다. 미래를 본다는 것은 미래의 스토리를 만든다는 것이고 그것이 아주 그럴듯하면 그는 미래를 본 것이다. 그가 본 미래는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왜냐? 보면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주 최고의 진리다. 미래의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서 그럴듯한 소설을 준비해라. 그리고 준비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도로가 반듯하고 깨끗한 동네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시는 자그마한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요즘 들어 손님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아예 가게 근처에 사람 발길조차 없다. 그래서 시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열심히 해봐야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도 출근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누워버렸다. 비도 오는 데다 가게까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시가 사는 골목은 보도블록 공사가 잘못되어 비가 조금만 와도 다닐 수가 없다. 강인지 길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물이 고이기 때문이다. 시는 장사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이사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지 오래다. 그래서 한참을 자고 하루를 더 보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될 대로 되라 혼자 투덜대며 잠이 들었다. 그런데 잠을 깨고 나니 골목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골목길에 새 보도블록이 깔린 것이다. 며칠 전부터 조용히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시는 모르고 있었다. 새 보도블록은 시멘트로 만든 흔한 것이 아니라 화강암으로 된 아주 큼직하고 튼튼한 것이었다. 이제는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았다. 시는 싱글벙글하면서 골목을 거닐어 보고 이제 생각났다는 듯이 급히 출근을 했다. 일주일 만이다.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출근해 보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런지 첫날은 제법 손님이 있었다. 그 다음 날은 손님이 잔뜩 몰려왔다. 시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 날도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손님은 쉬지 않고 들어왔다. 이후 며칠간 이런 날이 계속되면서 장사가 잘 되었다. 시의 가게는 예전과 달리 장사가 잘 되었고 시는 마치 운명이 바뀐 듯 했다. 시는 모르고 넘어갔지만 그가 겪은 것은 대단히 상스러운 징조였다. 이는 내지에라는 괴상인데 잠자는 거리가 일어난다는 뜻이고 새로운 일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시는 내지에의 징조대로 새로운 운명을 시작했다. 동네에 사는 다른 누군가에도 좋은 징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같은 동네에 사는 할머니는 어느새 병환을 떨치고 건강을 회복했다고 한다. 저도 얼마 전 나쁜 징조를 무시해 손해를 제법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징조를 잘 해석해서 풍요롭고 여유있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